안녕하십니까. 수독사 승가대학에서 학인님들에게 강의를 하고 학감 소임을 보고 있는 인법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법문의 주제는 진흙 속에 핀 연꽃 같은 발언을 주제로 삼아서 릴레이 법문을 총 4주간에 걸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출가할 때라든지 불교를 대하는 초입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불교에 입문할 때도 그랬고, 또 불교를 잘 모를 때는 항상 우왕좌왕하게 되는 어떤 경우가 되는데, 저 또한 역시 불교를 접할 때 쉽지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출가하기 전부터 저는 과거에 업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출가하기 전부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의 시련들이 많았는데, 저의 첫 출가는 어째 보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질풍노도의 어떤 시기를 뭔가 탈출하기 위해서, 또는 아니면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은 과거의 업이 지중해서 또 뭔가 이 세상에서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깨달음을 위해서 마음을 내었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기 스스로 여름방학을 통해서 출가를 하려고 결심을 해서 제 스스로 머리를 깎고 처음 찾아간 절이 이 충남 논산에 있는 관족사라는 절이었어요. 근데 제가 가서 출가를 그때 했겠습니까? 뭐 안 됐겠죠. 왜냐면 거기에 계셨던 스님이 뭐 어느 젊은 애가 와갖고 머리 깎고 이렇게 스님 된다 하니까 잘 받아들일 일은 없겠죠. 그래서 막 된통 혼나고 또 꾸지람을 듣고, 왜 네가 네 마음대로 와서 머리를 깎고 들어와서 출가를 하겠다고 찾아왔느냐. 그래서 이제 첫 출가의 시도는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어느 스님이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정말 꾸지람을 듣고, 왜 네 마음대로 네가 머리 깎고 와서 스님이 되겠다고 왔느냐 하면서 그냥 뭐 그 관족사라는 절에 한 5분 10분도 되지 않아서 그냥 다시금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그 이후부터 좀 어느덧 시간이 지나서 어느 행각스님의, 또 요즘 말하면 그 탁발스님이라고 하죠. 탁발스님이 저희 집이 왔는데 어떻게 우연치 않게 저하고 인연이 있어서 저희 집에서 간단한 차를 한 잔 대접하게 됐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스님한테 여쭤봤죠. 스님, 출가를 하려면 어떤 책을 가지고, 어떤 책의 어떤 그 가르침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입문하면 좋겠느냐 물어보니까 하신 말씀이 저한테 하신 말씀이 육조 단경을 보고 발심을 하면 뭐 되겠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모르고 이제 그런 육조 단경이 어떤 책인지도 모르고 그냥 마냥 서점을 향해 갔어요. 불교를 알기 위해서. 찾아갔는데 책을 사보긴 봤는데 책장을 착 열자마자 이게 뭔지도 모르겠고, 육조라는 것이 어떤 뜻인지도 모르겠고, 경은 같은데 왜 단경일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봤지만 몇 장을 채 넘기지 못한 채로 그냥 좌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보면은 왜 그 스님이 저한테 육조단경이라는 책을 권해서 불교 입문하는데 도움을 주시려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때도 불교를 대할 때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이제 불교라는 것이, 이제 저도 이제 뭐 모태신앙이 불교인지라 예전부터 다녔던 데가 충남 논산에 있었던 아까 얘기했던 관족사라는 절이었지만은, 그 절은 들어갈 때부터 뭔가 위압감이 굉장히 생기고, 위압감이라 한다면은 우리가 보통 이제 절집 들어갈 때 보면은 사천왕문이라는 곳이 있죠. 가면 뭔가 뭐 위력으로 들어온 이들에게 뭔가 그 여러 가지 그런 아르마리를 뭔가 내려놓고 뭔가 자기만의 어떤 그런 것들을 하심하기 위해서 뭔가 위압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저한테 맨 처음에 느꼈을 때
극히 뭐 편안한 어떤 존재로서 위치로서 이렇게 존재했던 거 아닌 것 같아요. 왜 불교라는 것이 이렇게 어렵게 느껴졌을까? 그냥 누군가 편안한 친절한 뭐 지금의 저처럼 저와 같은 친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어느 순간은 편안하게 누군가 불자들이 찾아올 때 친절하게 불교란 것이 어떤 것이고 또 불교 입문이란 것이 어떤 것이라고 얘기해 줬으면 정말 신심을 내서 출가했을 텐데 그렇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컸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가장 큰 어떤 목마름이 뭐냐면 제가 지금도 그렇듯이 저의 어떤 무지함으로 가득 찬 저의 어떤 그런 문제들을 뭔가 한 줄기 빛처럼 저를 일깨워주고 저를 좀 개선해 줄 수 있는 선지식의 어떤 그런 도움이 필요했고 선지식의 어떤 인연이 저한테는 꼭 필요하다 생각해서 그때부터 원을 세웠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내 마음자리와 지금보다 더 나은 어떤 제 어떤 여러 생활들을 위해서 선지식에 대한 인연을 발언을 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처음 이제 불가에 입문했던 첫 스승의 어떤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한테는 굉장히 감미로웠고 그 스님께서도 항상 강조했던 것이 중이 되려면은 발언이 있어야 뭐든지 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가 출가해서 그냥 출가하기보다는 뭔가 원력을 세워라. 원력을 세우지 못하면은 이 불교 승가 내에서도 뭔가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어떤 영향을 입어서 세웠던 것이 5가지의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여러 어떤 힘든 과정을 통해서 불교를 알아가기 전까지 여러 에피소드들이 되게 많았지만은 첫 번째로는 제가 이왕 불교를 대하더라도 사법이 아닌 정법 문중의 귀에서 출가하는 것을 첫 번째로 원을 삼았고 그래서 정법 발언입니다. 정법 발언이고 두 번째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저의 어떤 무지함으로 가득 찬 저에게 한 줄기 빛과 같은 선지식의 제 앞에 꼭 인연을 닿아서 그러한 어떤 불편한 무지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이끌어줄 수 있는 스승의 어떤 인연.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선지식의 인연을 세웠던 것이 이제 두 번째 원이고 또 출가를 하다 보니까 일찍 출가한 사람들이 없어서 사실은 제가 출가할 때는 같이 출가했던 행자님이 한 2-3분 됐었는데 그 2-3분들의 평균 나이대가 30-40대였어요. 지금은 다 50-60대가 됐지만 제가 그때도 너무나 좀 같은 도반이었지만은 좀 약간 외로움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다 제 또래였던 스님들, 행자님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 나이 또래 비슷한 정말 저하고 함께 공부했던 어떤 수행의 인연을 함께 의지하고 기대하면서 공부의 힘을 같이 더불어 증장시킬 수 있을 만한 도반의 어떤 인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도반의 어떤 발언을 했던 것이 굉장히 지금에 와서 보면 어떤 좋지 않았나. 그리고 마지막 2가지가 더 있는데 모든 공부를 하려면은 자기 공부에 대한 어떤 영향을 누군가 대신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이 필요합니다. 포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공부의 힘과 공부의 어떤 그거를 회양을 하려면은 좋은 인연에 대한 그런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세웠던 것들이 좋은 인연 발언 그런 것이 절대적으로 저는 필요하다 생각해서 네 번째로는 좋은 인연 발언을 하면서 여태껏 수행을 해왔고 마지막 5번째로는 5번째 발언이라는 것은 회양 발언입니다. 우리 출가자의 근본 목적이 위로는 불도를 구하는 상구불의 정신이 있어야 되고 또 두 번째로는 하화중생, 즉 광도중생, 이 공부한 힘으로 무중생들을 제도하겠다는 원력, 이 광도중생이라 그러거든요. 그런 원력이 어떤 기본이 바탕되는 것이 2가지의 어떤 원력이 바탕되는 것이 출가 수행자의 어떤 회양의 어떤 입장과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하지만은 그 목적에 더 나아가서 제가 그동안 공부하면서 여태껏 성장해 왔던
여러 인연들이 있었을 텐데, 성장에 도움을 주었던 여러 인연이 있었을 텐데, 그 여러 인연에 그 도움될 수 있는, 또 제가 그동안 그 시은을 받은 어떤 그런 여러 인연들에게 보답하는 차원에서, 또는 그 힘으로 제가 이 세상에 도움될 만한 그런 꼭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언을 하는 것이 제 원력의 마지막 회항 발언이었던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선지식 발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려면 뭔가 내가 닮고 싶어하는 선지식이 꼭 필요하거든요. 연부를 배우려면은 요분한테 이러한 음성과 이러한 째로 연부를 좀 배워야 되겠다. 또 교학을 배울 때는 뭔가 그분의 머리끝부터 하나까지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가르침의 표본이 되는 스승, 그 롤모델이 필요해요. 제가 강원 다닐 때도 그랬거든요. 그때 강주 스님으로 계셨던 스님께서 너무나 강의도 잘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닮아가고 싶었던 그런 영향이 있었고, 또 유론 공부할 때는 유론의 율주로 스님은 현재 계시는 스님한테 또 계행이 어떤 것이 있고 출가자의 율장 정진이 어떤 건지 몸소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닮아가고 싶은 어떤 선지식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그날까지 선지식의 영향이 딴 데 가지 않고, 딴 데라는 건 아시죠? 출가하면서 딴 데 가지 않는다는 것은 세속의 욕망을 구해서 출가 사회를 벗어나는 거죠. 당연히 이제 출가해서 흔들림이란 게 있겠죠. 그래서 저는 어쨌든 선지식의 어떤 인연으로, 선지식의 그 도움의 힘으로 여태껏까지 잘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세 번째 얘기했던 도반의 발언이라는 것은, 아까 만약 저 또래 비슷한 그런 어떤 동업중생 출가를 해서 이 불도를 닦겠다라는 출가자의 좋은 도반의 인연이, 아까 제가 얘기도 참 어째 보면은 저한테는 큰 행운이자 저한테는 큰 운이로서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발언을 하다 보니까 어느덧 출가를 잘해서 이 직지사라는 행자교육원에 이 행자교육을 하면서 첫 이제 합동 수계를 합니다. 근데 그때 만났던 같은 또래의 같은 스님으로서 여태껏 한날 한시에 같이 출가하는 스님이 계세요. 스님들이. 그 스님들이 굉장히 나이대도 비슷하고 또 출가하면서, 아까 선지식과의 인연은 분명히 큰 작용으로서 이렇게 남지만은 도반과의 인연은 절대적으로 이렇게 간극이 선지식과의 어떤 인연보다는 또 좁고 가깝기 때문에 수행을 하다가 또 공부를 하다가 뭔가 장애가 오고 어떤 힘든 일이 생기게 되면 벗의 도움이 굉장히 절실할 때가 많습니다.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제가 힘들 때마다 도반스님들한테 정말 기대면서 의지할 수 있는, 또 뭔가 하나의 쉼터의 어떤 장소가 될 수 있고, 또 의지의 그런 또 인연이 되는 어떤 그런 인연으로서 제가 출가하면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좀 겪을 때마다 잘 붙잡아주고, 또 저마다의 어떤 힘든 일들을 잘 소통함으로써 이렇게 풀어갈 수 있는 도반과의 인연이 저한테는 정말 큰 도움으로 여태껏 남지 않았나. 어느 누구든지 이제 이 출가 사회가 쉽다고 하면 쉽다고 할 수 있지만은, 출가하면서 여러 가지 번민과 또 욕망과 여러 가지 수행에 장애가 없다는 것은 사실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왕이면 발언을 하더라도 정말 불법문 중에 그냥 사법문 중이 아닌 정법문 중에 어떤 그 기의를 하는 발언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지식의 어떤 그런 인연의 도움에 대한 발언과, 또 도반의 어떤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돼요. 예.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정말 자기가 그동안 공부했던 모든 것들을 잘 회양을 하려면 뭐 신도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하면서 저는 제가 이제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인복이 많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 스스로도 여러 힘들 때마다 처음 하는 일들인데 정말 아무도 잘 알지 못하는 곳에서 어떤 일들을 하더라도 뭔가 도움 주는 어떤 인연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 인연들이 나타날 때마다 아, 세상 이거 그냥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좋은 인연들이 정말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주고 서로 도움을 줘서 그 일들을 정말 잘 회항할 수 있게끔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응원해주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모든 일들은 나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마지막 회항 발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출가자가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무 중생들을 제도하겠다라는 광도 중생의 정신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 것이 근본이 되고 목적이긴 하지만은 저마다 살면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회항의 목표가 어떤 것인지 사실 망각하게 돼요. 또 자기의 모습을 완성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세운 어떤 목표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여러 인연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도반의 인연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은 이제 이런 얘기를 앞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드리자면은 우리가 이제 강원에서 이제 강원이란 건 승가대학교입니다. 승가대학교에서 맨 처음 공부하는 치문이라는 교과 학문이 있는데 먹물 입을 치자에다가 그 문문자 써갖고 출가한 이들이 처음 글을 보는 글이라고 해서 치문이라는 글을 보게 되는데 그 내용 안에 어떤 글이 있냐면은 생하자는 부모요 성하자는 붕운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뜻이냐면은 나를 낳아준 자는 부모지만은 나를 낳아되게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게 하느냐에 영향이 달린 것은 친구, 예? 벗이니라 그런 뜻이 있어요. 나를 낳아준 자는 부모지만은 나를 이루어준 자는 친구, 벗이 된다 이거죠. 도반이 된다 이거죠. 그 뜻이 모든 여러 가지 수행의 도움과 또 수행의 완성에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인연이 필요하듯이 저 또한 이제 회항에 앞서서 그 얘기를 한다면 회항이라는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공덕들을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환원한다는 거거든요. 돌려서 그들에게 시은을 갚는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그런 회항을 할까? 지금도 이제 저는 항상 어떤 큰 목적은 아니지만 지금도 제가 항상 고민하는 것들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위해서 내가 회항할 바가 무엇인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직 공부의 완성도 이루지 못한 제가 그러면 내가 세상을 위해서 회항할 바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던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의 최고 부호가 어떤 분인지 아시죠?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죠. 최고의 부자로 등극을 하셨는데 그 부자로 등극한 사람을 이겨낸 사람이 있어요. 요 근래 카카오톡 의장인 김범수 의장이라는 거죠. 그분이 이제 좀 오래됐는데 자기가 그동안 최고 부자로 등극하고 나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기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 영향을 끼쳤던 정말 자기한테 끼쳤던 시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간에 인터넷상에서 많이 그거를 이제 많이 보게 됐는데 미국 자연주의 시인이자 또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라는 시를 쓴 에머슨의 시가 있어요. 그 시를 제가 한번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란 무엇인가? 많이 그리고 자주 웃는 것, 현명한 이에게 존경을 받고 아이들에게서 사랑을 받는 것.
정직한 비평가의 찬사를 듣고 거짓 친구의 배반을 참아내는 것. 아름다움을 식별할 줄을 알며 다른 사람에게서 최선의 것을 발견하는 것. 건강한 아기를 낳든 작은 정원을 가꾸든 사회 환경을 개선하든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해서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라고 에머슨의 시 성공이란 무엇인가 김범수 의장이 그 시를 듣고 사회에 자기 전 재산의 반을 기부하겠다라는 어떤 말씀을 했던 것이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시 중에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이것이 제가 생각하기로는 모든 불보살님의 원력이자 무중생들을 위한 마음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향 발언 얘기했을 때 저 또한 아까도 제가 고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저 또한 이 시의 내용처럼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그런 마음자리가 생겼으면 하고 싶어서 오늘 진흙 속에 핀 연꽃 같은 발언, 마지막 회향 발언으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벙어리 중에 무공기도를 통해서 제가 무공기도를 하면서 생겼던 수행의 과정과 장애 에피소드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